부정선거 의혹에 실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음모론에 불과한 건지 이준석 개혁신안 대표와 전한길 씨 측의 끝장 토론이 아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7시간 넘는 풀버전 영상이 오늘 오후 기준으로 조회수 600만 회를 기록한 건데요. 주요 내용들 먼저 들어보시죠. 마치 미국에 있었던 1942년에 있었던 맨해튼 프로젝트 같은 부정선거 제도입니다. 과학자와 정치가와 그리고 그 군인이 합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척 정치인으로는 김대중 설명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낙선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부정선거 주체라고요? 부정선거 의혹이 그 많은 범죄자 집단이 어딥니까? 있었다 치면 선관위 아닙니까? 그래서 선관위에 대한 서버를 까보자. 투표 임명부에 대해 까보자. 전한길한테요. 이제 넘어왔어요.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주세요. 다 바꿀게요. 미쳤어요. 왜 전환길 대표를 시켜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혼자 왜 시켜요? 양심 선언이 한둘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일단 평가 전에 역대급 흥행을 기록한 건 맞아 보입니다. 동시 접촉자가 최대 32만 명이었고요. 그리고 풀 버전 이 조회수가 지금 600만 회이고 그렇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은 팩트와 데이터 앞에서 음모로 힘을 못 쓰는 걸 보여줬다. 구체적인 증거 하나 제시 못했다. 전한길 씨 측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전한길 씨 지지자는 수십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정선거 의혹을 공론화한 것 자체 같습니다. 선관위가 당당하면 왜 명부를 공개 못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영 소장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전환길 승. 전한길 승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조지 레이프 교수가 했던 것처럼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는데 코끼리만 머리에 남는 것처럼 프레임에서 이준석 대표가 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준석 대표는 나는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부정선거라든가 계엄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논리적 근거로 주장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 주장을 통해서 사람들의 머리에 남은 것은 코끼리밖에, 즉 부정선거밖에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는 프레임 자체에 부정선거론에 말려 들어가서 800만, 7시간 반, 30만이 넘는 동접사 수에서 보듯이 부정선거 프레임 말려들었다는 생각이고, 오히려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라고 한다면 12.3 내란과 관련된 보수주의자에 대해 평가 내지는 부동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보수 부동산 정책 뭐 이런 국민들의 생활에 와닿는 문제를 가지고 했더라면 도움이 됐을 텐데 부정선거 프레임은 결국 전환길 프레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600만 뷰를 기록한 것 자체가 우리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코끼리밖에 생각 안 나는 것처럼 600만 조회수를 얻게 한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600만 회가 재생되게끔 한 게 자체가 전환길 씨의 승 아니냐 이런 말씀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TV조선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당초에 우리가 중계를 이 방송을 통해서 할 수도 있었었는데 예. 조금 위험성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내용을 보니까 조금은 저도 이게 그냥 차라리 저렇게 유튜브 언론을 통해서 한 것도 나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조금은 저 채널 자체가 강성 유튜버들이 많이 접속을 하시는 데라서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더 공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이렇게 별로 이걸 누가 얼마나 보겠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 동접을 했고요. 네.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서 말하는 어떤 뭐 아침에 하는 프로그램에 보면 동접이 20만에서 30만 합니다. 보수 진영에도 이만큼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 실존하는구나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된 것 같아요. 예. 그 주제가 뭐냐는 이제 보수 진영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저런 지금 뭐 보수 진영에서 있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양지화시킴으로써 그게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저는 가릴 수 있는 어떠한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어떤 기획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게 팩트체크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그냥 진짜 이 신념의 문제까지 올라가 버린 부분이라서 참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보수 진영 내에서 앞으로 조금 더 굉장히 진통이 오래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서양호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보 진영의 시각이에요. 진보 진영은 관심이 없습니다. 부정선거론에. 왜? 이미 모든 선거를 거의 다 이겨갔거든요. 예. 원래 선거를 이긴 쪽에서는 부정선거론에 관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선거를 지다 보니까 저런 거에 대해서 어떤 좀 계속 논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보수 진영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이번 기회를 가지고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최 의원님. 사실 저희가 이 방송을 좀 해보려다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난무하는 주장, 뭐 근거라고 합니다만 난무하는 주장들을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해서 이게 사실입니다, 거짓입니다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마치고 나서야 이제 이준석 대표가 팩트 체크를 해봤다라면서 이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총 이 전당기 측에서 57가지의 근거를 댔는데 45가지가 거짓이고 9가지가 대부분 거짓이고 3개의 근거 정도만 절반 정도 사실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쭉 어떻게 보셨습니까? 7시간 토론.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걸로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된 것이 전주 완산구의 비례대표 그 10표가 이제 투표 인수가 실제 투표 용지보다 더 많았다. 네. 10표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선관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혼입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옆에 지역구하고 같이 개표를 하는 아주 옆에 지역구에는 10표가 또 부족해요. 마침 10표가. 그러니까 그 옆에 지역구에 있는 10표가 같이 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같이 묶여서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숫자가 딱 맞아요. 자, 그러면 그 10표가 이제 이른바 이제 관리 착오로 보이는데, 자, 그렇게 보이는 게 과연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할 만한 이른바 팩트가 될 수 있느냐? 예. 저는 TV조선이 이런 문제를 잘 중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토론을 중계할 정도면 TV조선에 있는 기자들이 내지는 경영진이 적어도 부정선거라고 할 만한 의심이 들 팩트들이 있다고 판단할 때 저는 중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있습니까 실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걸 쭉 봤는데 그냥 선관위가 얘기하는 선관위가 이 투표 관리의 실수들 이것들을 다 묶어서 이게 거대한 무슨 부정 기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몰고 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 중에 아까 얘기한 전주 완산구 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데에서도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선관위의 실수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부정선거 의혹 팩트 체크라는 것이 나름 의미는 있다. 그러나 그걸 적어도 기자의 관점에서 저는 근거가 있다고 하기에는 매우 문제가 아주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7시간의 이 토론을 지켜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한길 씨하고 둘이 이제 서로 토론한 거에 대해서 500만 명 이상이 봤다는 것은 국민적 관심사가 그만큼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토론 속에서 보게 되면은 현 선거 제도에 대해서 또 현 선거 관리에 대해서 취약점은 나타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당의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의지를 밝히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TF팀을 꾸리는 게 저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부정선거, 음지에서 막 곰팡이처럼 증식되고 있는 부정선거자들을 양지로 끌어올려서 제도의 확인을 받으니까 저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허무맹랑한지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됐다는 예. 거. 두 번째는 저런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뭔가. 과연 국민들이 저걸 보면 부정선거론자들과 확실하게 선을 긋고 정말 보수정당으로서 좋은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장동혁 대표 지금 메시지 보세요. 선을 긋기보다는 동접자가 많으니까 이게 세력화되는 것 같으니까 선관위의 시스템을 좀 다시 한번 고치겠다라는 이상한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장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선거 시스템 바꿔야 한다. 외국인의 투표권 부여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등 바로잡아야 한다. 이러면서 부정선거 TF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번 토론회가 600만 명 이상이 영상을 지켜봤다고 하는데 그 숫자만큼 무서운 것은 사실상 전한길 씨로 대표되고 있는 부정선거론에 대한 이슈가 공론화의 장으로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떤 분이죠? 과거 국민의힘 전직 대표이기도 하고요. 현재 개혁신당 대표이기도 합니다. 중량감 있는 인사가 토론회 장에 나와서 함께 부정선거론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입장이긴 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전환길 씨가 이준석 대표와 동급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그 부분들을 바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전환길 씨는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표했어요. 이것이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더욱더 고립되는 길로 장동혁 대표가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